5차시 내용입니다. 어떻게 운영할까? 학생은 어떻게 모으고 악기 관리는 어떻게 할지, 대여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5차시는 홍보의 내용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홍보하는 부분이 불편하신 분은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학생을 모으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수업에 들어가서 직접 홍보했습니다. 동학년 또는 학년군 선생님께 1차시 수업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1시간 정도 제가 전담 시간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대부분 선생님들이 당연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한 이유는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반, 제가 담임을 하고 있는 반 아이들만으로도 이미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이 넘쳐났거든요. 15명 이상이 배운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 반만 방과 후 수업으로 내가 돈을 받으면서 가르치면은 잘못하면 이거는 왜 옆반 선생님만 이걸 해주냐? 왜 뭐 일반만 하느냐? 그런 식으로 당연히 민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다 열어주었다. 라는 사전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과 후 안내장을 내보냈습니다. 학년 설정이 필요합니다. 악기 교육이기 때문에 1, 2, 3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가르칠 수 있긴 한데 가르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학년군을 설정해서 4학년이나 5학년, 6학년에게 적절하게 학교 규모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민원이 안 생기게 안내장을 잘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악기 관리는 어떻게 할까? 즉, 내가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할 때 악기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학생에게 개인별로 구매해 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리코더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악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악기를 구매해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 실험 같은 거 했을 때 과학 키트를 아이들이 직접 구매를 해야 되는 것처럼요. 근데 학생이 개인이 구매를 해서 수업에 참여하라. 예를 들어서 우쿨렐레를 사와야만이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요자가 급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관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그러면 어디서 악기를 사야 돼요? 어떤 악기 사야 돼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어디서 사라? 좋은 악기가 있다고 하도 이 악기가 좋다더라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 악기사 선생님이 뭔가 커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학생 개인이 구매하는 것은 당연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한 후에 학교에 보관하는 형태, 보통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하죠. 왜냐면 오케스트라에 관련된 악기들은 학생들이 구매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비싼 가격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쿨렐레를 예산으로 구매한 후에 학교에 보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품 관리에 대한 교사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구매를 직접 하는데 관여를 해가지고 공문까지 작성했다면은 이거를 분실 및 파손하는 것에 대해서 그 후 처리에 또는 문서 처리에 관련된 부담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악기를 들고 갈 수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학교 비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학교 만기 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르칠 선생님을 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 선생님들도 아시죠? 대부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예산으로 비품을 사놨는데 그거를 못 가져가니까 방치돼서 학년 자료실에 박혀있다가 언젠간 버려지고 이게 학교에게 굉장히 민폐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 간의 관리 전환을 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보관하는 것, 예산을 구매하는 것은 추천하기 어렵죠.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각종 공모 사업에서 악기 구매를 제한합니다. 학교에서 악기 구매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따가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싫어하죠. 학생들을 교육 활동하는데 직접적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악기 자체를 구매하도록 예산을 주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예산으로 구매 후에 그럼 학교에 보관하지 않고 학생에게 주겠다. 전 실제로 예전에 예산을 많이 따서 리코더를 대량으로 산 다음에, 왜냐면 아이들이 바로크 리코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저먼 리코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사오라고 하는 것들이 부담돼가지고 예산은 있으니까 바로크 리코더를 다 구매해가지고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코더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었는데 실제로 우쿨렐레 같은 것들을 구매하려면 적어도 10만원 정도가 들 텐데 이것을 구매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면은 예산 사용의 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예산으로 구입해가지고 어떤 학생에게 줬어요. 근데 이 우쿨렐레가 줄이 끊어졌어. 또는 튜닝이 안 돼. 또는 망가졌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후처리를 또 선생님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의를 받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예산으로 구매해서 학생에게 배부하는 것은 당연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교사 개인이 구매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토요 방과후로 기타를 가르칠 때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 근무했기 때문에 낙원상가에 가가지고 기타를 7대를 구매해 왔습니다. 악기 관리는 분명히 잘 됩니다. 하지만 교사 개인의 짐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방학이라든지 학교로 옮길 때마다 그 많은 양의 악기들을 베란다에다가 넣어놨어야 되기 때문에 집이 창고처럼 변해버리더라고요. 학교 이동 때마다 들고 다녀야 한다는 단점도 있고 또 학생이 파손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기타에서 넥이 부러진 경우들이 한 두세 차례 있었는데 이거는 제 개인의 기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부모에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학부모님께 13만 원 정도를 청구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학부모님께서는 합리적인 학부모님이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선뜻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악기 파손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난처한 일이죠. 자, 그래서 저는 악기를 대여하는 것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자, 예산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허용적인 편에 속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월 1만 원의 우쿨렐레를 대여한다. 내가 8개월 동안 대여하겠다. 10대를 대여하겠다 하면 80만 원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예산 사업을 따왔을 때 보통 뭐 500만 원, 또 뭐 800만 원, 400만 원 그렇게 떠오기 때문에 이 예산이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막 절반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태껏 신청했었을 때 되지 않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품 등록이 필요 없고 매년 반납하기 때문에 악기 관리 요소가 없습니다. 뭐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학교로 옮길 때에도 다시 그 악기사에다 반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편했습니다. 악기 관리 및 파손에 대한 대처가 수월합니다. 물론 이것은 업체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 정비비 또는 악기 관리비라는 항목을 계획서에 세우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악기사에서는 우쿨렐레가 파손된 것에 대해서 5만 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5만 원을 그 예산에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업체 선정 시에는 발품을 좀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일시로 사용할 때 순천시 내에 업체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장 사항이 있습니다. 뭐 그러한 지침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우쿨렐레를 대여하는데 막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지 않고 지금 제가 예시로 써놓은 거는 8개월을 대여한다고 써놨는데 3개월씩 뭐 3번에 나눠서 9개월을 대여하거나 뭐 5개월씩 2번에 나눠서 대여를 하면은 그 예산을 사용하는 모습이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될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악기 대여 부분을 차라리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